이번에는 제국 일본의 식민 조선 통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치기관 설치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조선 총독부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조선 총독부는 일본 조선 통치기관의 일본이 세운 조선의 통치기관의 최고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조선 총독부의 조선 총독이 실질적인 권력의 행사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조선 총독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군인이었고, 특히 7명 중에서 4명이 훗날 총리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을 하게 되면 총리가 될 확률이 50% 이상이 넘는 거니까 굉장히 그 당시 일본 군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출세에 상당히 중요한 코스였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 총독을 중복해서 역임한 사람도 2명이나 되는데요. 3대, 5대 총독을 지냈던 사이토 마코토가 있고요. 그리고 우가키 가즈시게, 이 사이토 마코토는 그 총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가키 가즈시게는 총독을 6대 총독을 했는데 그 전에는 권한대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총독은 아니었었죠. 권한대행이니까. 조선 총독부가 그런 그 행정기관이었다고 한다면, 조선군 사령부는 당시 용산에 있었는데요. 이 조선군 사령부는 실질적인 조선 통치의 무력으로서의 기능을 했습니다. 특히 천황 직할의 지역 사령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령관이 총 조선을 식민 지배하는 기간 동안에 사령관이 총 22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7명이 중장으로서 조선군 사령부 사령관을 지냈고, 대장이 5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령관을 역임한 다음에 조선 총독이 되거나 일본 총리가 되거나 한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와 조선군 사령관뿐만 아니라 헌병 경찰이라든가 또는 특고라고 하는 그런 경찰들, 그리고 고등문관 시험을 통한 조선인 관리 임명이 바로 이제 통치기관의 일환으로서, 말단으로서, 중견으로서 이렇게 구성을 했던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민 통치 기구가 중심이 돼서 황민화 정책을 이제 펴게 되는데, 일본어 교육과 교육 치고를 암송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1890년에 만들어진 교육 치고를 조선인에게도 암기를 해서 그거를 때때로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제 충량한, 당시에 보면은 이제 충량이라고 하는 용어를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충성스럽고 선량한. 그러니까 천황과 제국 일본의 그 주의 주장에 내세우는 국책에 순응하는 그러한 신민들을 만드는 데에 그 주된 역점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치고의 내용에 보면, 우리 신민이 충을 극진히하고 효를 극진히하여 억조가 마음을 하나로 하여, 여기서 억조는 만 백성을 뜻하는 거겠죠. 만 백성이 마음을 하나로 하여 세세토록 그 아름다움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세대를 거쳐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국체의 정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순수하고 하는 것이죠. 그것의 교육의 연원 또한 실로 여기에 있다. 국체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게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교육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유사시에는 의용을 함께 받들어 천양무궁의 황운을 부익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궁성요배라든가 기미가요 제창이라든가 일장기 개양이라든가 어진영 경례라든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일본 천황의 충성을 다짐하는 다양한 그런
의뢰들을 강제합니다. 궁성요배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궁성이 있는 곳을 향해서 고개를 숙여 절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어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황의 사진에 대해서 경례를 하는 것인데, 어진영은 일반 그 교실 같은 데에 개양해 두는 것이 아니라 어진영 봉안소라고 하는 곳에 별도로 소중하게 봉양해 있다가 의뢰가 있을 때 그걸 꺼내서 거기에 경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저 어진영이라고 하는 게 메이지 천황의 그 사진인데, 저게 약간은 또 트릭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천황의 모습이 아니고 스케치를 한 거에 대해서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사진을 찍어서, 그러니까 약간 천황의 모습이 그 모습을 그린 그림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자료로서 볼 수 있는 어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천황의 모습은 아니다. 근데 그것이 어진영으로 규정되는 순간 그게 천황으로서 동일화돼서 숭배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국 신민서사를 암송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조선 총독부가 1937년에 제정한 것인데, 조회와 학교 의식 등에서 제창을 한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동용과 성인용이 있는데, 아동용에서는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는 인고 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교육치고에서 천황에게 충성하고 부모의 효도를 극진히하고 하는 것을 다 같이 얘기를 했지만, 이 황국신민서사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 같은 것은 없습니다. 황국의 신민으로서 그거는 천황하고의 관계만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용은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충성으로 궁국에 보답하련다. 우리 황국신민은 서로 신에 협력하여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 황국신민은 인고 단련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 하는 것인데, 첫 번째가 군국에 보답하는 겁니다. 충성으로서 군국에 보답한다. 그러니까 이미 이 황국신민 서사가 마련된 것이 1937년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보면 중일전쟁이나 이어서 나오게 되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과의 관계 속에서 당시 이미 정치의 전면에 있어서는 군이 그 정치의 주도 세력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군국주의에 보답하는 그런 군국 소년, 군국 국민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서사의 기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 참배나 창씨 계명 같은 것들을 강제를 했는데, 일본 신도와 위계 관계를 보면 구체적인 얘기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신사에도 이게 위계가 있습니다. 신궁, 대사, 신사, 무슨 신사, 그 다음에 무슨 대사, 그리고 신궁, 메이지 신궁, 이세 신궁 같은 신궁이 있는가 하면 대사가 있고 신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사를 참배한다든가 또는 창씨 계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앞에 든 그런 여러 의식들, 이런 것과 함께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민사관을 보면 정체성이라든가 타율성, 나태성, 뭐 대표적인 세 가지만 제가 여기에 들었습니다만, 이 이외에도 식민사관으로서 조선인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저것은 식민사관뿐만 아니라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문명론자가 쓴 여러 텍스트에도 보면 조선인이나 중국인들을 게을러 빠지고 나태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뭔가 정체되어 있고 의존적이고 굉장히 많은 욕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식민사관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정체적이고 타율적이고 나태한 사람들에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문명화된 일본의 도움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최근에 일본의 그 지도층 인사들 가운데서도 식민 지배가 조선의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일본이 좋은 것도 했다 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바로 이제 이런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식민 지배 정책을 보면, 조선에 대한 통치의 내용을 보면 한편으로는 동화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화를 하는 그런 측면이 보입니다. 먼저 동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선일체다. 그러니까 내라고 하는 것은 일본입니다. 선은 조선입니다.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그래서 일본적 가치로 조선인을 만들어야 된다. 일본적 가치로 조선인을 만들기 위해서 어진영에 격려하고 또 신사 참배하고 창씨 개명하고 등등등등 앞에서 설명한 그런 내용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인도 천황의 적자니까 당연히 여기에 따라야 된다 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황민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근거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동화가 된 사람들은 일본에서 얼마든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례로서 친일 협력자들을 포섭하고 그들을 이제 동화 정책의 일종의 화신처럼 선전하게 됩니다. 제일 한국인들을 포섭하고 그러는데 제일 한국인 가운데서 이제 다소 친일적인 사람들이 동화 지도 단체로서 상해회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되고, 또 내선 그 협화회 같은 것들을 오사카 또는 효고 이런 데에 이제 그 설립을 해서 그 친일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동화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 동화 반대자에 대해서는 그 찬성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포용해서 출세를 시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반대자에 대해서는 배제와 탄압을 하는 건 지극히 당연했던 사실이죠. 그리고 이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천황의 적자라고 하기는 하지만 제국과 식민지의 차이는 엄격하게 있어서 내선일체라고는 하지만 내가 항상 선에 우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바로 출세에 있어서도 조선인들이 출세하는 것에는 한계가 명확했었다라고 하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동화와 이화가 같은 시기에 동시에 진행된 내용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이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을 식민지화해서 조선을 통치해 나가는 여러 정책 내지는 방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